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미혼모에게 태어난 후 친권을 포기한다며 입양시설에 맡겨져 미국에 나와서 20년을 넘게 살다가 양부모의 사고로 3년 전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전 양부모의 콜렉션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같이 입양된 파키스탄에서 오는 여아도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양부모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다가 우연히 그 사실이 알려져 온갖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으면서 겨우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손에 쥔 거라곤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얻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겨우 월세방을 얻어 매일같이 이런저런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살처럼 살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덕분인지 운 좋게 직업상담소에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어 첫날부터 통역을 기반으로 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관공서에 자리가 나서 좀 더 나은 조건의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어렵게 학사학위를 딸 수 있었습니다. 전공은 사회복지학이었고 실습까지 하면서 1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살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서글프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입양 당시 사진에 있는 은팔찌 하나가 유일한 단서였지만 세월이 지나서 별다른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죠. 그나마 모은 돈으로 1층 다가구 주택에 세를 들어 살면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40대 초반 핸드폰 가게 직원인 노총각과 이제 막 50살을 넘겼다는 미용실 언니. 이 둘과 친분이 쌓이면서 가끔은 술도 한잔하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셋 다 느끼는 공통점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조실부모했거나 편부, 편모 등등 가정환경도 비슷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같았습니다. 형제 자매와도 연락이 끊기고 전 아예 한국에 아는 이도 없으니 이들이 반갑고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만날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직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면서 점점 나은 급여를 받아서 통장이 두둑해지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쓸 데가 없으니 처음엔 집 없고 남은 돈뿐이었는데 어느새 수천만 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지 몰라서 일단은 좀 더 배움을 익히고 싶어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야간 대학원이었지만 저에게는 담비와 같은 소중한 기회이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과 병행하자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결석 한번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병원 사회복지팀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어울렸던 집의 이웃과 조금씩 마찰이 생기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지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저에게 질투를 하면서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쇼핑을 해도 어디서 산 거냐, 얼마냐를 묻고 넌 우리보다 잘 버니까 네가 내라는 둥 하면서 같이 먹으면 먼저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점점 감정이 상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대학병원 앞 원룸은 전세 8천에 얻었습니다. 그중 3천은 대출이었지만 그동안 벌어둔 돈과 합쳐서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환경에 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공기도 좋았고 남양이라 해가 잘 들어서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두 사람은 제게 사실 미안했다고 너무 부러워서 그런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잘 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준 선물은 조그마한 태블릿 PC와 고데기였습니다. 요긴하게 잘 쓰겠다고 하고 전 그들과 마지막 술자리를 하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용실 언니는 잘 해줄 테니까 가게 와서 머리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친엄마를 꼭 찾으라고 당부를 건넸고요. 제가 얻은 원룸은 거의 다 의대생이거나 병원 식구들이었습니다. 자주 마주치면서 움츠러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들 제게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 병원에서 도우미로 1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온 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무엇보다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병원 앞이라 그런지 몰라도 위생이나 입지 조건은 좋았고 전 그저 제 방을 꾸미고 관리하는 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팀 업무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곳이라 다소 힘든 점은 있었어도 전 주로 외국인 담당이라 그리 어렵지 않게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분을 병원 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과 의사였는데 저와 같은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라 말이 통하게 되어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같은 의료인이 아니면 말을 잘 섞질 않는데 처음부터 절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전 감사하고 흐뭇했지만 혹시나 이성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면 나중에 제가 상처받을까봐 방어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절 처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쪽에서 싫지만 않다면 만남을 가져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 많이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며칠간 생각해보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같이 놀았던 미용실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별 뜻 없이 제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 지금 아니면 언제 연애해보겠냐면서 대담하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하기에 아직은 모른다고 하니까 미리 얘기를 해두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쳐서 사람을 속이는 게 된다고. 차라리 처음부터 털어놓으란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전 사실 염려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이 문제로 헤어지게 되면 한 직장에서 계속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전임이니까 병원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쉽게 받아들이면서 저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토닥여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괴롭게 살 거 뭐 있냐, 괜찮다면서 말이죠. 전 안도하면서 그와의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후 그의 어머니가 절 찾아왔습니다. 전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떤 일 때문인지 예고도 없이 그러시는데 부담스러웠습니다. 저에게 다 들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입양하는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며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겁니다. 전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부모가 누구인 줄 알고 이 결혼을 끌고 나가라는 거냐.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는다며 제게 상처 주는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눈물을 쏟은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를 쳐다보는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미처 누군지 확인도 못한 채 방에 들어와 울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발신자 제한 표시의 문자로 이렇게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잘 커주었구나. 힘내라. 엄마가 응원한다. 전 그 문자 한마디에 가슴이 떨리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정말 엄마가 살아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양 기간을 가보았는데 이미 너무나 오래되어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입양 당시의 제 이름과 사진 하나뿐이었습니다. 전 서랍을 꺼내 제가 차고 있었던 은팔찌를 찾았습니다. 아주 작고 귀여웠는데 은은 변색이 되었고 세월이 지나간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 남친에게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신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겠냐면서 말이죠. 그러자 뒤늦게 자신도 국내 입양으로 이 집에 오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엄마의 사촌 언니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시간이 흐른 후 그 동생이 저의 생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결혼에 성공했고 시어머니의 사촌 언니, 저의 친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시댁과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추후에 들은 얘기로는 계속 저를 찾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우연히 따라온 날 저를 보고 한눈에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저를 보고 한눈에 알아보겠더라는 겁니다. 결혼 전에 제게 성인들이 끼는 은팔찌 하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설명이 되겠지? 하시면서 말이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부와 권력,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촌 언니, 제 생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음으로 양으로 재산을 보태주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남편에게 병원 개원을 도와주겠다면서 메디컬 빌딩을 살 수 있게 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모녀는 불행했던 예전 일은 다 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